네, 그동안은 뭐 힘의 관점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운동, 궤도 운동을 생각해 왔다면은 이번에는 그 포텐셜이라는 입장에서 같은 운동을 한번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 만유인력, 즉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중력 포텐셜은 거리에 반비례한다. 이런 꼴이다 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걸 뭐 다시 굳이 유도를 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. 어, 포텐셜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그런 꼴을 갖고 있고,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? 그 물체가 다른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행사한다. 그런 뜻이죠. 근데 이것은 이제 질점, 그러니까 질량이 어떤 한 점에 원점에 고정돼 있을 때 그때의 그 질점이 주는 포텐셜이고, 만약에 질점이 여러 군데 있다. RI라는 그런 점마다 MI라는 질점이 있고,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걸 전부 다 I라는 각 점에 대한 합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이 포텐셜을 다 더해야 R자 포텐셜 값이 나옵니다. 그런데 그 질점이 어떤 연속적인 분포를 갖게 된다. 보통 물체는 사실 질량이 뭐 이렇게 점점의 질점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다 연속체로 붙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텐셜도 더하기보다는 적분 형태로 구하는 게 맞겠죠? 그래서 이런 더하기가 이러한 적분으로 바뀌게 되고, 이런 적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각 지점마다 그 지점에 해당하는 밀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밀도 함수와 요 R 이 거리에 해당하는 함수를 다 고려해서 이것을 적분한다.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중력 포텐셜이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. 뭐 이것도 물론 학생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속이 텅 빈 구가 있는데 그 구 껍질에 균일한 밀도의 질량이 있다 했을 때 이 구 껍질이 주는 중력 포텐셜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은 이러한 구 껍질이 주는 힘이 무엇이냐를 계산하는 일을 했었죠.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물체인데 이 물체가 주는 힘 대신 이 물체가 주는 중력 포텐셜을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포텐셜은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단순해지는 측면이 있죠. 어, 자, 이런 양을 적분하면 됩니다. S라는 거는 요 질점으로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거리고, 그 다음에 요 질량 성분은 밀도 곱하기 면적 성분을 하면 되는데, 면적 성분은 이렇게 2파이 r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d 세타로 주어진다. 여기서 대문자 r은 물론 요 9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. 테타는 요 각도 테타가 되고, 아마 지난 강의에서 다 봤던 표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거를 적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 사인 세타 d 세타를 잘 조작을 하면은 s를, 그러니까 테타가 독립 변수가 아니라 s가 독립 변수가 되게끔 하는 변수 변환이 있었죠. 자, 그 변수 변환을 이용하면은 요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를 쉽게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순수한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가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요거를 숙제로 낼게요. 이 강의 요약과 함께 숙제로 요 적분을 마무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를 또 한번 보기 바랍니다. 자, 이제는 우리가 중력 포텐셜에 대해서 조금 배웠으니까, 자, 이 총 에너지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. 총 에너지는 그 궤도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총 에너지는 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질 겁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적는지를 아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 이렇게 원통 좌표에서 쓰면은 r 다 제곱 더하기 r 제곱 데타 다 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,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하면은 총 에너지가 된다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조작을 했었지만은 요거를 요식 그대로 놔두질 않고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즉 R제곱 곱하기 세타의 시간 미분이 시간에 무관한 상수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요 조합을 그냥 L이라는 상수로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. 자, 그 조작을 여기서 또 한번 똑같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변수를 R 대신 R분의 1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R에 대한 시간 미분이 이렇게 쭉 이 식을 전개해 가다 보면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은 마이너스 L 곱하기 du d 세타가 된다 하는 거를 보인 적이 있었죠. 자, 이미 보인 식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자세한 유도 과정은 따라가지 않겠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그 운동 에너지 요 뒤쪽 강도 이렇게 잘 보면은 자, 여기 R제곱 곱하기 세타 다시란 게 상수니까 상수로 치환하고 앞에 나오는 R제곱분의 1은 U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. 자, 이런 조작을 통해서 총 에너지를 특히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세타에 대한 미분항의 제곱 더하기 U제곱. 그래서 U라는 거는 R이 아니라 R분의 1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방금 보였습니다. 그리고 V는 이 중력 포텐셜 표현에서 R을 U분의 1로 바꿔서 적으면 되죠. 근데 중력 포텐셜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K 나누기 R 꼴이고 R분의 1을 U로 적었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KU가 됩니다. 그래서 K라는 거는 그 중력상수 G 더하기 곱하기 그 두 물체의 각각의 질량의 곱 이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됩니다. 따라서 총 에너지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U에 대한 함수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표현을 조금 조작을 하면은 du d 세타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또 보일 수가 있겠죠. 여기서 마이너스 ku를 왼쪽으로 보내고 여기 u제곱항도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에 제곱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 왼쪽 표현에다가 루트를 씌운 겁니다. 그럼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변수가 u가 있고 u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요거를 완전 제곱꼴로 묶으면 재밌겠다. 적어도 뭐 표현이 좀 단순해지겠다. 뭐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. 완전 제곱으로. 그랬더니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? 어떻게
어떻게 되느냐? 약간 제가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써야 됐는데,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UC라는 건 뭐냐? K 나누기 ML 제곱입니다. 그리고 EC라는 건 뭐냐? 이런 표현이에요. 뭐 이런 표현은 학생들이 직접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은 쉽게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유도 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그 U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 이런 꼴이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가요? 만약에 U가 UC와 일치했다. 그리고 동시에 2 더하기 EC가 0이었다.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죠. 2가 2 더하기 2C가 0이고, 그럼 이 앞부분이 0이 됩니다. 그리고 U가 UC와 일치하면 이 뒤도 0이죠. 그래서 결국 이 du d 세타가 0이 됩니다. 그건 뭐냐면은 테타에 무관하게 U가 일정하다는 뜻이고, U는 결국 R분의 1이니까 R이 테타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뜻이죠. 그건 뭔가요? 원운동을 한다는 뜻이죠. 원운동은 어떻습니까?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세타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죠. 그게 바로 원운동의 정의죠. 자,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이 식을 묶어 봤더니 이 물체가 궤도 운동 중에서 특별히 원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뭔가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. 다시 말하면은 이 U는 거리의 역수죠. U가 이러한 값을 만족을 하고 동시에 에너지가 이런 값을 만족을 하면은 그때 이 물체는 원운동을 합니다. 자,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만약에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원심력과 구심력은 중력으로부터 나오죠. 이 구심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G 곱하기 두 질량 값의 곱을 우리는 그냥 K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K 나누기 R 제곱이 이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, 어떻게 되느냐. 이 정리하는 과정은 그냥 학생들한테 맡기겠습니다. 이건 약간, 뭐, R을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. 요거를 잘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R이 이 원운동의 반지름이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L제곱은 뭐였죠? 그 가운동량, 그 보존되는 가운동량이었죠. 그 L제곱 나누기 K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얻었던 그 UC 값의 그냥 역수입니다. 자, 또한 에너지는 이렇게 원운동할 때 에너지는 그 식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K 나누기 2R이 되고 R이 또 요 값이 되니까 이 표현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요건 뭐냐? 아까 위에서 유도했던 마이너스 2C입니다. 마이너스 2C.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한 관계식이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원의 궤도 운동을 할 때의 그 궤도 반지름과 그때의 총 에너지 값입니다.
근데 굳이 이렇게 뭐 이 운동 방정식을 안 풀고도 뭐 저 구심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같다 이런 운동 방정식을 안 풀어도 그냥 요 이렇게 식만 잘 분석을 해도 그 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뭐 이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밖에도 요거를 이제 또 요게 U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걸 풀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U가 테타의 함수로 어떻게 표현된다 하는 것까지 다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, 뭐 기본적으로는 요 에너지 값이 뭐냐에 따라서 궤도 운동이 타원 운동이 되기도 하고, 에너지가 양수면은 뭐죠? 포물선 운동이 된다. 쌍곡선 운동이 된다. 뭐 그런 결론입니다.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그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면은 그 주제 자체가 좀 너무 낡은 주제고, 그리고 그 계산이 너무 세밀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이 뭐 그다지 효과적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물론 굳이 그 U라는 그 어려운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 에너지 보존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? 그냥 R이라는 좌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자, 요 두 번째 두 번째 항에서 그 가운동량 보존 관계식을 이용해서 테타 다시란 거를 소거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요 두 번째 표현이 L제곱 나누기 R제곱으로 바뀝니다. 자, 이것만 해도 좋은 게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이 어떤가요? R 혹은 R에 대한 시간 미분에만 의존을 하죠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벽하게 1차원 운동으로 기술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걸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?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2분의 1 mr 다 제곱, 요거는 1차원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죠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요 두 번째 항하고 이 중력 포텐셜 이것들을 묶어서 새로운 포텐셜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. 이 새로운 포텐셜, 유효 포텐셜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효 포텐셜에는 물론 당연히 중력 포텐셜이 포함이 되어 있죠. 하지만은 요 두 번째 표현이 또 추가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표현은 중력 포텐셜하고는 부호가 반대이고, 그리고 R 제곱분에 반비례합니다. 자,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일단 R이 클 때는 요 중력 포텐셜 값이 요 두 번째 항보다 더 큽니다. 다시 말하면 R이 클 때는 이런 모양의 함수를 준다는 뜻이죠. 그러다가 R이 작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R제곱의 반비례하고 얘는 R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의 크기가 첫 번째 항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? 결국 이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듯 하다가 꺾여서 플러스 무한대로 대신 발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1차원 운동을 분석할 때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가능한 운동은 뭐냐? 이렇게 요 어떤 총 에너지 값과 요 포텐셜 에너지 값이 일치하는 요 두 점, 여기서는 RA랑 RB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요 두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가능하겠죠.
자,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 그 행성 운동으로 치면은 태양과 가까이 근접할 때의 행성의 거리입니다. 요건 뭐냐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행성의 거리가 되죠. 그래서 타원 운동이란 거는 결국 뭐냐면은 그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, 가깝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면 그것이 공전 운동을 한 바퀴를 한 셈이 되죠. 자, 그러한 운동을 반복하는 게 결국 궤도 운동이죠. 그런 궤도 운동을 1차원 운동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최소점과 최대 거리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총 에너지 값이 이 포텐셜의 최소값과 일치를 하게끔 잡으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? RA하고 RB가 한 점에서 만나죠. 중근이 생깁니다. 중근이 생기는 조건은 뭐 간단하게 요 포텐셜을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은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바꾸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죠. 자, 그럼 중근일 때의 그 R 값이 뭐냐? 이미 아까 여러 차례 얻었던 바로 그 표현이 됩니다. 원운동할 때의 궤도 반지름이 나오고, 자, 그때의 총 에너지는 바로 요 뒤에 튀어나오는 요 값이 되겠죠? 이 값이 이것도 역시 아까 유도했던 그 원운동에서의 총 에너지 값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궤도 운동이 원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, 그리고 그때의 총 에너지를 구해 본 겁니다.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 교재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좀 너무 구체적인 분석 위주고, 그리고 행성 운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학생들 사이에 많을지, 그게 또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될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.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다른 종류의 문제,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중력 문제는 이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